범브라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없는 불장, 서울 매수 에너지 응축돼 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어떤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거래가 없이 불장이 가능합니까? 자본시장에서? 거래는 일단 돈이죠. 불장이라는 얘기는 돈이 일단 흘러서 성장률을 좀 높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면 결국 매수 에너지,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이 응축된 힘을 가지고 시장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는 전형적인 어떤 경제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거래가 일단 없어요. 근데 불장이래. 왜 불장일까요? 일단 돈의 흐름 자체가 없는 시장은 갯벌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그냥 뭐 줄 거는 뭐 조개 껍데기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황량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걸 가지고 또 앞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한 어떤 응축된 에너지가 지금 모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통계상 착시 현상 자체가 지금 심각하죠.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빨리 내가 집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길 원하는 집주인들은 아우성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이 안 나가냐고. 당연히 집이 안 나가죠. 사장님 좀 집값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뭐 6개월, 1년 버티다가 그냥 백기 들고, 아유,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격 1, 2억 내려서 좀 집 좀 팔아 봐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집이 팔릴 가망성은 있지만, 이게 요지부동 호가세가 계속해서 뭔가 버티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면 지금 매수세가 정보력이 얼마나 빵빵합니까? 동서남북에 그냥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웹사이트 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 다 취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집값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완고하게 자기 기준만 딱 세우고 집을 팔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내고를 통해서 집값을 좀 낮춰야지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 현장에서 3억, 4억씩 떨어지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급매 현장의 가격들이죠.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그 가격들. 아니,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맨날 당신은 뭐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 얘기를 하느냐. 당연하죠. 급매 상황에서 진성손님이 찾아와서 뭔가 내가 확실하게 집을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해서 집주인과 딱 합의 맞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집값이 1억, 2억, 3억 계속해서 낮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지금 뭐 어깨뽕 딱 해가지고 아유 네 이 가격 아니면 절대 못 팝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지금 황금성 자체가 서울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강남 상구, 마용성 아파트들이 없어서 못 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1월 달이 지금 12월 달보다 훅 줄어들었죠. 10억 선상입니다. 14억 6천까지 갔었어요. 거의 이제 5억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어깨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값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반면에 지금 뭐 국민연금 예를 들자면 수익률 따지면 지금 70조를 벌었어요.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가. 엄청나죠. 지금 뭐 국민연금 주네 만에 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기금이 지금 고갈돼 가지고.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미국 시장 좋고 한국 시장 좋고 뭐 아시아 시장 좋으니까 이쪽에다 돈을 그냥 몰빵해 가지고 뭐 뭉퉁이 수익을 뭐 걷어들이니까 삼전 뭐 한익동에 뭐 대박 터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은 수익률 자체가 아파트 수익률하고는 굉장한 어떤 편차를 보인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주인이 조금 숙이고 들어가야지 집이 팔릴까 말까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전이 돼가지고 그냥 어깨 꼿꼿이 세우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매수자한테 내가 원하는 가격 안 받으려면 나 거래 안 할란다.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춰야지 집이 팔릴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5% 이상 대량 지분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뭐 지난 7일 266조에 이를 정도로
한 분기 만에 그것도, 그죠? 기록을 썼죠. 70조 원 가까이 수익률을 챙겼다. 반면에 아파트 시장은 집주인이 가격을 3, 4억 정도 더 내려야지만 그래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 좀 매력이 있네 라고 귀를 좀 기울려고 하지. 이게 수익률이 좀 훅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뭐 3, 4억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3, 4억 내려야지 어느 정도 황금성이 확보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익률과 지금 금융시장의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영끌하지 않았습니까? 영끌의 이유가 뭡니까? 레버리지 아닙니까? 레버리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끌어다가 은행 돈 끌어다가 무거운 바위를 딱 들어 올리는데 그 바위가 금덩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레버리지 다 땡겨 오죠. 근데 그 레버리지 땡긴 돈이 수익률을 창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79%로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2021년도에 추매했던, 그러니까 추격 매수했던 분들, 집값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소리에 그냥 혹해가지고 영끌하셔서 대출 받아서 땡기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뼈아픈 실책이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을 정도로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고점에 물린 아파트 각 자치구별 퍼센테이지를 봐도 노원구 갭투 굉장히 많았죠. 그죠? 96.8%. 시세 회복 안 된 비율입니다. 성북구 95.8, 강북구 95. 거의 다네 뭐. 그죠? 거의 다가 지금 뭐 자기가 들어간 값보다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좀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은평구 93.7, 도봉구 93.7, 중랑구 92.7, 금천구 91.7. 그 정도로 지금 이 수익률 자체가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그냥 딱 물려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대문구, 구로구, 서대문구, 강동구, 성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충구, 광진구, 서울 전역에 대부분 이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구로구까지는 90% 선상인데 서대문구에서 광진구는 그래도 훅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66%, 그리고 마포구 63%, 성동구 60%, 서초구 31% 정도로, 강남으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이 비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제 뭐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로 갈수록 높아지고 강남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의 이 비명소리를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에 육박하는 금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개인이 해결을 못하지. 계속해서 지금 금융 지형도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떠밀려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금리 파도, 개인이 어프 하면서 헤엄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로울 겁니다. 자, 거래량은 뭐 터져주느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12월 달이 4,550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00건이 넘었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거래가도 거래량이 훅 하고 지금 체력이 좋아지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낙하하는 그런 어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만큼 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도 그럼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다시 뭔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반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거래가가 어찌 보면 기대심리에 호가세에 딱 받쳐가지고 그냥 밑돌개기식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날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수요자가 2년간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는, 전세를 기본적으로 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방법 없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토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는, 특별히 서울 아파트는 토지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토지를 벗어난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러 이제 경매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지인에게 이제 집을 담보로 돈을 딱 빌린 다음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자를 연체를 하죠. 그러면 이제 지인이 알아서 경매로 싹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낙찰받은 그 지인이 이제 집을 가지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집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이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하고는 통정거래가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일단은 지인은 주인으로 가장을 하는 거고 이제 제3자가 낙찰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그 낙찰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어차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어서 경매로까지 해서 적정선에서 가격으로 넘겨버리면 그래도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고, 그리고 토호제라는 엄청난 그물망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하에서 경매가 지금 폭증하는 또 이상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별의별 참 방법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25개국,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5만 5천에서 지금 5만 7천 건, 5만 6천 건 왔다 갔다, 이게 딱 숫자로 보면 심리를 느낄 수가 있죠. 전혀 지금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집주인들이 지금 간망하고 있고, 매물은 내놨다가 다시 들였다가 내놨다가. 근데 5월 달에 일단은 세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을 빨리 출회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빨리 팔아버리는 게 황금성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반대적으로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 출회 현상이 이 투매에 가까운 어떤 가격 단가를 낮추는 본물 터지는 매물량이 나오면 그때 딱 노리셔도 내 집 마련을 위한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고요. 주담대 여신한도도 지금 뭐 차등을 둬서 6억, 4억, 2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자금 상황도 안 좋고 거래량 지금 거래 터지는 것도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제도 9년 전세법 나온다고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입자도 그러면 집주인한테 면접 봐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리액션이 나오고 있고, 이제 9년간 딱 눌러 앉아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요거 9년간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필터링해서 직접 뽑겠다라는 집주인들의 리액션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대차 시장이 전세가 워낙에 그동안 갭 투자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너무 많이 들어 올려가지고 이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주담대에 포함된 전세 자금 대출도 어마무시합니다. 천문학적입니다. 이게 그만큼 부채를 늘리는 효과도 있었고, 두 번째로 그리고 집값을 계속해서 갭 투자 때문에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이제 월세화 돼야 된다라는 어떤 좀 기조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거 9년 전세법 나오면 이제 전세 시장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의도하에서 3+3+9년 전세법이 발의가 돼서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토 중에 있어서 요거 통과 거의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세 생태계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일단은 전세 시대는 내리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이 뭐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종료 2개월 내에 경매 청구까지도 가능한 아주 강력한 법안인데, 이 전세법 통과되게 되면 굉장히 이 전세 시장은 월세화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될 거고, 그동안 전세를 내놨던 집주인들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돌려버리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안 할 것 가능성 높고요. 부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 빙하기 뭐 계속될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서 이제 5월까지 시장에 매물이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쏟아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부족 부분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주택들이 매물 출회 현상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오면 2026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 뭐 급감 전혀 이건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선순환될 수 있는 이 공급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은 확실하게 나올 카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도봉구 해서 집값 추이가 1월 달에 굉장히 떨어지는
누적 하락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은 3억 1천만 원, 기름은 3억, 노원구 라이프 청구가 2억 9천, 레이크 팰리스 송파구 2억 8천, 도봉구 주공 17단지 2억 7천 정도 떨어져 가고 있고요. 경기도는 파주시가 7억 9천, 화성시가 7억 4천, 고양 일산이 4억 5천, 수정구 성남 4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급매에서 집주인들이 자진해서 혹은 내고를 통해서 집값을 낮추는 그런 어떤 단가들이기 때문에 누적 하락분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인천은 늘 뭐 말씀드렸듯이 반토막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송도는 주로 이제 12억, 10억 하던 것들이 이제 5, 6억 정도 해서 하락분이 4, 5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미 이제 인천은 이 하락 즈음에서 가장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그런 곳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7억, 4억, 4억, 3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수성구 범어동을 중심, 범어동이 지금 뭐 강남 뭐 3구하고 비슷한 집값을 가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 이제 10억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집들이 슬슬 등장하고 있고, 부산은 해운대구 아닙니까? 그죠? 7억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1월달 거래입니다. 다 6억, 5억 4천, 5억, 4억 3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락 누적도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구와 부산, 전체적으로 지방까지도 전반적인 급매 현황에서는 굉장히 집값이 하락 누적도가 커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5천선을 이미 돌파를 했죠. 이제 6천선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출발선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아파트 이 거래가의 하락 양상과 굉장히 맞물리는 그런 어떤 이 양상으로 가고 있다. 왜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매 가격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붙어버리면 집주인이 자신감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집값 펌프질 해가지고 집을 팔 때는 집값을 더 들어 올려서 2, 3억 더 뭐 배짱 있으신 분들은 막 팍팍 올려가지고 그냥 올려쳐서 그냥 파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많았는데,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나오니까 이렇게 자신 없이 그냥 집값을 내리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 반대적으로 뭐 자신감 뿜뿜이죠. 5천선 돌파하면서 뭐 각종 종목들 뭐 삼성전자 20만 전자 노린다,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99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헛소리가 아닌 건 점차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뭐 아틀라스 현대는 뭐 80만 원 지금 가겠다, 지금 50만 원대인데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 뿜뿜이고, 뭐 그린란드 혼란을 틈타서 이제 원전 또 자원 또 전력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뭐 5,000p 짜릿짜릿하게 뭐 올리는 그런 어떤 주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대한전선 역시도 지금 뭐 상당 부분 초고압 지중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이 주식 종목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부분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사주고, 누군가 이 기술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아파트들 수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팍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은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옴투라들고, 결국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상황을 좀 편안하게 좀 잘 지켜보시면서, 무주택자 뭐 벼락거지 된다는 갖은 그 위협과 또 뭐 얼마나 그냥 협박들이 많았습니까?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유리한 지금 지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입니다. 일단 잘 관망하시면서 서울 아파트 1분기에 확실한 어떤 가격 조정기 이 분수령을 이룰 겁니다.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잘 나가고,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뜸하고 거래가도 지금 완전히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뭐 몇몇 곳만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 뜨문뜨문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시장의 이 지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팩트를 좀 잘 이해하신다면 아주 좋은 골든타임 분명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동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